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간단 복귀와 다가오는 승무패 35회차 간단한 예고를 위해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승무패 3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2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풋볼 살롱은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최종 픽이 4등에 적중이 되면서 지난 33회차 승무패 4등 적중에 이어서 연속으로 2회 연속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33회차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추가 조합픽이 4등에 적중이 됐고, 이번 승무패 34회차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48,000원짜리 조합픽이 4등에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써놨듯이 일본 J리그 최대 이변 4경기를 단통으로 모두 적중을 시키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고등수에 이를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드린 것 같습니다. 가시마 세레소 오사카 단통 무승부가 적중이 됐고, 최대 이변 결과였던 가시와와 나고야의 경기 단통 패배를 적중을 시키면서 20.2% 적중률을 기록한 단통 패배를 적중을 시켰습니다. 8번 경기 이와타와 후쿠오카의 경기 단통 패배 역시 24.8%, 13번 경기였던 우라와와 교토상가의 경기 역시 단통 무승부로 잡아내면서 일본 J리그 최대 이변 4경기를 단통으로 적중을 시켰습니다. 또한 K리그 최대 이변 경기였던 김천과 제주 경기 김천 상무의 4대0 승리 투폴로 적중을 시키면서 34회차 역시 모든 이변 결과들을 적중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승무패 33회차와 34회차 그리고 32회차 3회 연속 최대 이변 결과가 적중이 되면서 이제는 유럽 축구뿐만 아니라 J리그와 K리그 역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이 0점이 잡혀가면서 명실상부 축구토토 승무패 넘버원 채널답게 많은 분들께서 성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풋볼살롱은 채널 오픈 초기부터 1번부터 14번 경기를 모든 픽을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타 채널처럼 7, 8경기만 전체 공개로 하고 나머지 경기를 멤버십 전용으로 공유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풋볼살롱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번부터 14번 경기를 틀릴 것이 두려워서 일부 경기를 멤버십으로 전환을 하거나 조금의 수익을 더 내고자 멤버십 공개로 부분적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번 승무패 34회차처럼 현미경 분석 동영상만 잘 보시더라도 등수 안에 드실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와 분석을 항상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픽은 지난 승무패 33회차에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추가 조합픽이 4등에 적중된 내역인데, 앞서 보셨던 현미경 분석 공통 최종픽과 다른 점은 현미경 분석에서 항상 제가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픽들을 투폴이나 독식픽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한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픽들을 따로 조합을 해서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킹 등급 추가 조합 픽이 적중이 될 때도 있고, 이렇게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공통 최종 픽이 적중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 최종 픽과 멤버십 추가 픽을 적절하게 조합을 하신다면 작년 2021년 승무패 1등 7명을 배출했던 최고의 풋볼살롱 채널에서 또다시 1등이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최근에 풋볼살롱이 K리그, J리그로만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9.2배를 비롯해서 3.1배, 3.3배, 2.5배, 3.6배,
오늘 수요일 요코마리 승과 전북현대 승을 엮었던 4.1배까지 주력 정배 조합뿐만 아니라 투폴더 무자비 조합 그리고 고배당 조합까지 따로 구성을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축구토토 승무배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다양한 분석 자료와 더불어서 조합피까지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배구, 야구, 다른 종목에서도 제야의 고수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픽까지 공유를 해주시면서 29.9배라는 상당히 고배당 픽이 적중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야의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프로토픽까지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승무패와 프로토에서 하루 300원 합리적 가격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에서 이변 결과들을 어떻게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잡아냈는지 현미경 분석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해당 동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현미경 분석을 200%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최종 픽만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풋볼살롱만의 현미경 분석, 살롱 코멘트, 양질의 분석 내용을 제대로 참고를 하신다면 나만의 독식 픽을 통해서 고등수 적중에 이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전해드리는 하이라이트 분석까지 빠짐없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역시 일본 J리그와 한국 K리그로 들어오기 때문에 3연속 적중을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분석을 준비를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가시와 레이솔의 최근 경기력을 생각하면 이변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시와로 투표율이 너무 몰렸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가시와 원정에서 최근에 3연승 1대0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이상하게 가시와 레이솔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고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고야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인데도 이상하게 가시와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한 천적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가시와가 시즌 초반에 강점이었던 수비력이 최근에 흔들리고 있고 김승규 골키퍼가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승규 골키퍼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수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나고야가 기본적으로 무승부가 많은 팀인데 올 시즌 리그 3연무가 없었고 현재 2연무 중이라는 점과 가시와 레이솔이 올 시즌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라는 점 그리고 양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별로 없는 흐름인데 직전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이미 나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보다는 승패 사이드라고 보여지고 지난 1대1 맞대결 무승부 당시에 양팀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들의 컨디션을 비교해봐도 나고야의 에이스 마테우스 선수가 가시와 레이솔의 호소야 마오 선수보다 컨디션이 최근에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감하게 가시와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시와 레이솔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배당적으로나 우라와의 홈발 체급을 고려하면 우라와 레즈 쪽으로 몰리는 게 당연한데
최근 우라레즈를 보면 꾸역승, 꾸역무가 많습니다. 물론 홈에서 공격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라레즈이지만 올 시즌 J리그에서 10무승부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고, 공교롭게도 지난 2월 교토상가가 우라레즈를 상대로 개막전 홈경기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도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가 다름 아닌 피터 우타카이기 때문에 때마침 부활에 성공을 한 피터 우타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교토의 승리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교토 역시 핵심 왼쪽 측면 자원인 마츠사 선수가 최근에 결장되고 있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약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후쿠오카가 보기보다 측면 공격이 위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득점 자체가 적은 후쿠오카이지만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한 것이지, 크로스를 통한 찬스 메이킹은 1위 요코마리 다음으로 J리그에서 두 번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크로스 지표인데 요코마리 다음으로 두 번째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후쿠오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도쿄전에서도 측면 크로스로 선제골을 만들었었던 후쿠오카인데, 제가 측면 공격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실점이 무려 12골로 J리그에서 측면 크로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후쿠오카의 측면 공격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후쿠오카 사이드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원정 후쿠오카에게 정배당이 주어졌고 현재 투표율은 정배당인 후쿠오카가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지지난 승무패 32회차 교토상가 쇼난의 경기가 원정 쇼난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투표율은 역배당을 받았었던 느낌이랑 상당히 비슷하고, 8번 경기는 이와타의 단통 패배로 가지만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의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저조했던 세레소 오사카인데 직전 가와사키를 상대로 세트피스로만 2골을 넣으면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세트피스가 약했던 세레소가 가와사키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2골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가시마전을 앞두고 상당히 세트피스 자신감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마의 최다 득점자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공격적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시마에는 스즈키 유마와 아르투로 카이키 같은 한방이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골 이상은 넣어줄 수 있는 가시마이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레소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 8승 1무 1패 우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가시마가 1무 1패가 가시마의 홈구장에서 세레소를 상대했을 때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세레소가 10경기 8승 1무 1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측면 공격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시마를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1번 경기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항상 풋볼 살롱은 주말 주중으로 이어지는 주중 경기에서 제주의 경기력을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주의 경우에는 원체 활동량이 많고 역동적인 축구를 남길 감독이 지향을 하다 보니까 실제 주중 경기에서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가 리그 2연무가 없기 때문에 원정에서 무승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김천의 리그 10경기만의 승리로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조규성에게 집중이 됐었던 김천의 공격 루트가 울산 출신의 공격수 김지현 선수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조금은 다변화되는 모습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김천 쪽 이변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